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 중 근대사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4대 세력, 이 4대 세력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가 조선인민위원회입니다. 박헌영의 세력이죠. 두 번째는 한민당입니다. 김성수와 송준의 세력이죠. 세 번째는 상해에서 돌아온 임시정부 김구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 중에서 가장 정말 힘들었던 세력이 미소공동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4개의 진지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타격하고 방해를 놓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그 모든 진지들을 다 제압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4대의 건국 정신으로 70년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와 보니까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설계도보다가 가장 뛰어난 설계도란 것을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시작된 신흥국가가 147개, 148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하는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죠. 산업화와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민주화죠. 이 두 가지를 이루어낸 국가는 3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500만 정도 되는 도시국가라서 정식 국가로 보기 어렵고, 두 번째가 이제 대만인데 대만 역시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또 특수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온 나라입니다. 그 정식 국가로 볼 수도 있고 또 정식 국가로 볼 수도 없는 대만입니다. 실제 인구의 5천만을 가진 국가가 민주화와 산업화,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람이 사는 제도를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었습니다. 건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주로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교수들이 국제정치학 내지는 경제학 교수들이 늘 한국을 과소평가 내지는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독재자들,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특별히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베로란 교수가 쓴 논문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147개 국가 중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러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첫 번째는 깨끗한 독재자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도 독재를 했습니다. 필리핀도 독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독재했습니다.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독재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독재를 했는데도 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나라로 클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독재를 하되
전 세계 국가의 다른 독재자와 전혀 종류가 다른 독재자였었다는 거죠. 본인들 자신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독재자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화의 문제 중에서 순서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순서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은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의 논문이 나오기도 전인데 일단은 민주화하는 것보다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하는 순서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의 논문에 보면 한 국가가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7,000불 이상, 7,000불 이상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밑으로 말하면 3,000불.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국가가 3,000불 이상의 경제가 되기 전에는 민주화는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실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수는 이게 비례로 같이 간다는 것이죠. 이래서 한국은 일단은 산업화, 사람이 기본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민주화의 그 산업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민주화를 하자 하는 여기에 대한민국은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4대 기둥 중에 기독교 입국론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의 그 국가 정신으로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는가? 이것이 오늘날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논문에 의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한국과 같이 민주화와 또 산업, 먹고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 사회 국민들의 그 구성 중에 기독교인이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로버트 베로의 주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한 사회에서 10% 이상이 되어야 한국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뭐 특별히 윤리의식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일단은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의 고농도의 단백질의 교육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30만 명에 가까이의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이 물론 교회의 성경의 종교적 내용들이 대다수지만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민족 사상, 또 국가, 공동체 이와 같은 개념들이 다 스며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국과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본 사람들도 못했던 것을 한국이 이루어낸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실행했던 그 금융실명제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금융실명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학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죠. 본인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그 밑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본인이 차라리 경제학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무식이 힘이라고 아마 그 칼을 빼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알면 행동하는데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단번에 실행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린벨트라고 그럽니다. 그린벨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그 그린벨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의 하네다 비행기장에서 저녁에 이제 셔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딱 내리게 되면 비행기가 과천 위에 관악산 위를 이렇게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한국이냐 이게 서울이냐 하고 비행기 문을 열고 보면 빌딩 높은 곳에 다 빨간 십자가가 달린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 빨간 십자가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저게 뭐냐고, 저게 기독교의 빨간 십자가다 그러면 그럼 한국은 기독교 나라냐? 기독교 나라는 아닌데 교회가 약 6만 5천 개가 있고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일본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4분의 1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들의 그 설교를 듣는데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고농도의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국민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고는 5천만 민족의 그 공동체가 그 4분의 1이 고농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건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들은 사회교육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연세대학을 비롯하여 또 뭐 크고 적은 또 신학교, 중고등학교, 대광, 뭐 배제, 여기 뭐 신일학교 이런 등등의 많은 부산의 뭐 분이엘, 뭐 광주의 스피아 할 것 없이 대구의 뭐 개성재단 많은 그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지었죠. 그 결과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채플 시간에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10대 대국으로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가를 세울 때 극렬하게 방해내었던 사개 세력의 그 잔재, 그 뿌리, 그들의 속된 말로 찌꺼기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박헌영의 남로당의 세력들 보십시오. 지금 남로당의 그 세력들이 지금 국민들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돼 가는 성장통 속에서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6.25 때, 4.19 때, 또 민주화 운동할 때 돈도 안 내고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탄생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반대했던 그 바로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그렇고 또 책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들의 후예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오늘날도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해 김구 세력인데, 상해 임시정부 세력인데 보십시오. 오늘날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 평가할 때 국민들의 3%만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다 김구를 이승만의 더 위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김구 그 선생님이 이승만보다가 역사적으로 또 실력적으로 여러모로 뛰어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무슨 뜻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설립할 때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헌법,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김구를 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이나 3일 전이나 국가 행사할 때에 이승만 동상 밑에서 안 하고 효창공원에는 김구 동상 밑에서 하지 않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보다 훨씬 뛰어난 줄 알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후에 태어난 많은 그 국민들, 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김구 그러면 대단한 줄 알고 이승만 그러면 독재자, 살인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의 김구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밀려서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권을 뺏긴 것에 대한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국민들을 계속 속여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소공동회의인데, 지금도 미소공동회의의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저는 무조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한국에 대하여.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10대 대국으로 끌어올려야 미국이 앞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민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돕기도 하고 한국 편에 서기도 하지,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동북아 전략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면 언제든지 미국도 한국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미소 공동회의나 오늘날에 있는 미국과 소련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그 건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사개 세력에 속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국민들이 그대로 속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계열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김구의 계열에 줄 서고 있습니까? 미소 공동회의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한민당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안 되죠. 대한민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에 서서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의 줄에 서고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는 줄에 선다면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올바른 지각을 가지시고 대한민국 건국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또다시 대한민국이 1945년도 아니면 일본 강점기 하로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